안녕하세요. 효담입니다. 오늘은 갑오일주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갑목일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의 특성을 알면 사주 통변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사주 전체의 형국에 따라서 일주의 특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일지 배우자 자리에 오화를 깔고 있는데 오화는 상관이면서 12운성으로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장간에는 식상인 병화, 재성인 기토, 또 식상인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12운성으로 제왕에 해당이 되고 화토 동법으로 기토와 정화는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식상과 재성이 사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격은 명랑하고 말재주도 좋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지만 생각뿐이지 뜻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고 재물도 내 것으로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일주만으로 판단하면 섣부른 것이며 사주의 전체 형국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갑오일주는 목화 상관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가 아주 비상하지만 반드시 목화 상관 희견수 해야지 대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간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지에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잘났다 해도 공부로는 성공하기 힘이 드는데 물이 와야 대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 공부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화기가 강한데 오화가 또 오거나 사오미, 인오술처럼 불이 더욱 강해지는 오행이 온다면 간목을 아주 싹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천간에 물이 오는 것이 좋은데 개수보다 임수가 오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지에 진토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진중의 개수는 진중에 무토 속에 숨어서 끊임없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강한 화기를 견디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자수가 온다면 강한 불을 더욱 강하게 만들게 되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로나 후레이팬 같은 것이 달구어져서 뜨거울 때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타다다닥 하고 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물하고 불하고 만나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불 앞에 어설픈 양의 물은 오히려 불을 더 자극해서 더욱 강한 불길을 만듭니다. 그러니 사주에 화기가 강한데 자수가 있다거나 운에서 자수가 온다거나 하면 자수는 그냥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조실부모한다거나 어머니가 아주 병약할 수 있습니다. 또 임수가 천간에 떴는데 정화가 오면 합과안이 좋지 않고 진토가 있는데 술토가 와서 진술충하게 되면 불길을 흔들어 버리니 이때도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오일주는 지지에 오화를 깔고 있어서 불같은 성격이며 일지 배우자 자리가 사지이니 배우자 덕이 없습니다. 부인이 갑오일주라면 남편은 고개 숙이고 그냥 살아야 합니다. 여명의 경우 자식인 식상이 사지에 놓여 있으니 유산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가 암합하고 있으니 재물을 탐하려는 욕심이 있고 남자의 경우는 부인에게 집착하는 의처증이 생길 수도 있고 남몰래 바람을 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간과 일지 모두 현침살에 해당하니 타고난 영감이 아주 뛰어나고 뾰족하다 보니 말을 할 때 가시돋친 말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배우자한테 더욱 그러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예리하고 까다로워서 부부 인연이 불안하다고 봅니다. 간목일간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특히 상관이 관성을 극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니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낮출 수 있다면 한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직장 이동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 면으로는 신경 정신 계통의 질환이나 만성 두통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화는 홍염과 탕화에 해당이 됩니다. 홍염은 남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게 됩니다. 거기에 지장간에서 암합을 하고 있으니 이성의 문제로 바람이 잘 날 없게 되기도 하니 결혼도 아주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탕화는 불, 약물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특히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갑오일주는 봉합불처럼 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앞뒤 안 가리는 불같은 성격입니다. 선두에 앞장서서 나가는 대장의 모습이니 자존심 또한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러한 성격이 항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갑오일주는 때로는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현침을 이용한 의료, 언론, IT 분야, 기술직, 연구직 등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장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지 오화는 상관이면서 12운성으로 사궁에 속하고 지장간 속의 병화와 정화는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병화와 정화를 12운성으로 보면 왕지와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사궁에 제왕 걸록에 앉아 있다 해서 사궁록 왕좌라고 합니다. 상관이 태왕하니 아주 특별한 타고난 재능이 있고 아주 말재주가 청산유수와도 같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화기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식상은 여자에게 자식이니 엄마를 닮아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한 자식이니 엄마가 잘 키우기만 한다면 공부로 대성할 수 있습니다. 단, 사주 내에 불길을 잘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식상이 사지에 있으니 임신을 한다면 유산의 위험도 따르게 되니 조심해야 하고 상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 관이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최대한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장간 속의 기토는 재성이면서 12운성으로 보면 화토동법으로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오화가 사지에 해당이 되고 기토가 걸록에 해당이 되니 사궁록좌라고 합니다. 기토와 합을 하고 있으니 재물 욕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불길을 잘 다스린다면 머리 쓰는 기술로 성공해서 재물을 취할 수 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합을 하고 있으니 남자는 철을 구속하려 하고 여자는 불기운을 혼자서 힘들게 화생토로 다 받아내고 있으니 몸이 아프게 됩니다. 갑오일주 남자는 배우자한테 정말 잘해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남편하고 사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갑오일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갑오일주는 갑목일간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지에 활을 깔고 있어서 불같은 성격이면서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감정, 자존심 등 자기 조절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화상간이라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아주 천부적인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홍염,
암압 등이 이성 배우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배우자 덕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와의 관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갑오일주는 훨훨 타오르는 불길을 아주 잘 다스려야만 탁월한 능력을 잘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오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